시작해볼까요? 이 정도로 나오면 12개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커트라인이 12개는 아닐 거야. 당연히 그것보다 미칠 건데 아무리 쉬워도 12개보다 넘어가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 건데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려면, 왜냐면 너네가 12개를 풀었다 그래서 12개를 다 맞는 게 아니잖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12개가 안정권인 거고, 이제 한 2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오든 아무리 어렵게 나오든 2문제는 버려도 돼.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 왜냐면 2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와. 문제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쉬워도. 알겠죠? 그래서 2문제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버리시고요. 버리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해설지를 쓰지 말라고. 답안지 쓰지 말라고. 알겠죠? 그럼 시간이 없을 거니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맞추고 좀 어렵다 싶은 거는 확실하게 버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애매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럼 봅시다. 1번부터. 뭐 요 정도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너네가 이거를 정석 방법대로 잘 안 풀잖아. 맞죠? 잘 안 풀어서 정석 방법을 한번 그래도 기억을 상기시킬 겸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hx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치?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fx 플러스 gx를 hx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x는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저기서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gx를 없애는 거지. 맞죠? gx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뭐라고 볼 수 있다? hx-2fx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fx 플러스 gx분의 fx 마이너스 gx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gx를 구해놨으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fx니까 빼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고요. 분해.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gx 집어넣어보시면 빼는 거니까 3fx 플러스 hx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당연히 이 앞에 리미트 써야 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정석적으로는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위아래를 분자 분모를 fx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치? 이 정도 나오면 정석적으로 가야 돼. 알겠지?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 풀 때가 얘가 문제의 일부로 들어가 있으면 얘는 3이다 해서 끝내도 돼.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지금은 얘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정석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위아래를 fx로 나눠보면 1-fx분의 hx고 분의 3 플러스 fx분의 h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fx가 무한대로 가고 hx는 4로 가는 거니까 0이 돼서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정 불안하다. 그리고 칸이 좀 남는다 싶으면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해 주셔도 됩니다.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hx는 0이므로 얘는 3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칸이 좀 많이 남을 거야. 그래서 요 정도 문제에서는 좀 그 감점이 안 당하게끔 애매하다 싶으면 다 적는 게 좋아요. 오히려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내는 거고, 이 정도 문제는 중간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 쓰시는 게 낫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최대한 빠르게 중간 과정 좀 생략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fx가 이렇게 있고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4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 2에서를 보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우리 이런 거 많이 써봤으니까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4는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의 fx의 fx-4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2의 좌극한이니까 위에 거죠? 위에 거에다가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곱하기 얘에다 4 빼는 거니까 2a 이렇게 되겠네. 맞죠? 또 똑같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서 쭉 쓰고 똑같이 쓸 거고, 그럼 얘는 뭐다?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2-a에 여기다가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가 결국 밑에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결국 f2 곱하기 f2-4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뭐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보시면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는 x제곱 플러스 2x고요. g'x는 x 플러스 2고 hx가 fx-5gx다. 그랬을 때 hx는 x는 a에서 극소고 x는 b에서 극대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x는 a에서 극소고 x는 b에서 극대니까 h'a와 h'b가 0이라는 건 알 수 있지. 어차피 둘 다 다항함수일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결국에 우리는 h'을 보는 거니까 hx는 문제에 fx-5gx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h'x는 f'x-5의 g'x가 될 거고, 그럼 걔 대입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럼 최종 결론은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 2, 5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 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h'x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5이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될 거고요. x는 5에서 극소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따라서 a는 5고요.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고 나서 a 플러스 2b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꼭 언급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지? 채점할 때 너네 것만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값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야. 왜냐면 이 중간 과정은 사실 우리가 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근데 그 다른 거를 다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결과에다가 자꾸 채점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아니면 빠지면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거 있지. 그런 거에다가 둘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과를 일단 확실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그 결과 윗줄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는 거예요. 채점관들은 이거 쭉 읽고 여기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면 괜찮은 거고,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면 그때부터 감점을 당하는 거니까 꼭 결과를 언급하고 가시는 게 좋다. 알겠죠? fx 구해놨으면 fx 먼저 써놓고 넘어가든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에 10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y는 2a sin x 플러스 3b고, 지금 두 직선 y는 1과 y는 3이 서로 만나는 점의 개수를 mn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n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 애고, 여기가 2a 플러스 3b고요. 여기가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되겠죠.
그치? 최대 최소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가 y는 1과 y는 3이라는 직선을 그리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사인에서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최대값은 3개요, 3개. 맞죠? 그럼 얘는 뭐야, y는? 지금 3b만큼 올린 거니까 y는 3b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만나는 점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둘 중 하나, y는 1이든 y는 3이든 둘 중 하나는 뭐여야 된다? 3b여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교점이 3개여야 된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y는 2a sin x 플러스 3b와 뭐다? y는 3b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m 플러스 n의 값이 최대이기 위해서는 m 또는 n2 그냥 말로 쓸게요. n2 3이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첫 번째 m이 3이고 n이 2인 경우 m이라는 건 y는 1과 만나는 거지. 그치? 3b는 1이고 b는 3분의 1이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b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m은 2, n은 3인 경우 3b는 3이고 b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치? 그럼 b가 1이야. 그럼 b에다가 1을 넣어서 한번 다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2a 플러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고 여기에 3이 지나가는 거니까 1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대값이겠지? 그치?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n이 얘인 경우 썼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1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넘기면 2a고요. 넘기면 2니까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b는 1이고 a는 따라서 a는 2, 3 쭉 가서 10까지니?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까지겠죠? 10까지 총 몇 개다? 9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답을 쓸 때는 따라서 그러므로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9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9개가 나오는 거고 1번은 안 나오는 거니까 답도 9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네 다음 주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시험 보러 갔을 때 난이도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문제 풀 때. 당연히 그때 이제 긴장도 하고 해서 문제가 체감상 더 어렵게 느껴질 건데 우리가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아니면 서술이 복잡한 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 여러 개를 풀어봤잖아? 여러 개를 풀어봤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비슷할 거란 말이야. 난이도가 하나는 비슷하겠죠. 우리가 지금 13개를 풀었는데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13개, 지금 11번째 거고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13개를 풀었을 텐데 그 13개 중에 하나랑은 난이도가 비슷할 거야. 분명히 내가 난이도랑 스타일이랑 다 맞춰가지고 만든 거니까. 또 그런 거니까 난이도를 한번 체감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이 정도 좀 어렵네 하면 이제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고 한 11개만 맞추면 되겠구나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남았는데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상명대를 시험을 보고 온 학생이 말하는 게 대부분이 비슷하대. 대부분 비슷해. 뭔 소리냐면
옆에 해도 마지막 장을 펼치고 고민하고 있고 왼쪽에 봐도 마지막 장을 펼치고 고민하고 있고 다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상명대는 이제 수학이 좀 조그맣대. 우리가 좀 가천대는 이렇게 크잖아. 근데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클 수도 있고 그냥 체감상으로 만든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별로 다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상명대는 한 이만하대. 모든 문제가 이만하대. 그래가지고 딱 뒷장에 두 문제밖에 없대. 앞에 다 있고 딱 뒷장에 두 문제 하면 끝이래. 그래서 한 장으로 끝이래. 그런데 모든 애들이 그 뒷장 두 문제짜리를 펼쳐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야. 가만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와서 봐. 알겠지? 그러니까 버리는 거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학교 내신 생각한다 생각하면 돼. 내신한다 생각해 그냥. 마음 편하게 1등급을 받으려면 90점만 넣으면 돼. 그럼 90점 맞게끔만 하면 되잖아. 영어도 비슷하잖아. 빈칸 한두 문제 버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너무 한 문제 한 문제 안 풀린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앞부분부터 어려우면 뒷부분에 쉬운 게 나올 거고요. 분명히. 앞부분이 쉬우면 뒷부분이 어려울 거고 어려운 문제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너무 긴장하지들 마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연락들 하세요. 알겠죠? 연락이 없으면 내가 연락하기 좀 그러니까 아, 못 봤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건들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합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난 기다린단 말이야. 합격자가 12월 12일인가에 나오더만. 12일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 웬만한 학교들이 12일에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천대 12일 날 나오는데 기다린단 말이야. 12월 12일. 그렇고 그 전에 뭐 본인이 잘 봤으면 잘 봤다고,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못 봤다 그러면 나도 이제 기대를 놓고 있을 테니까. 근데 말이 없으면 난 12일까지 다 기대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런 거니까 잘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잘 보고 오세요. 아무튼 봅시다. 5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AN과 3의 X제곱이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고 Bn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A 3n 플러스 1의 초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는 뭐 크게 간단하게만 보면 Y는 AN이 있고요. Y는 3의 X제곱이 있는데 얘는 결국 어떤 상수잖아. AN은 함수가 아니라 상수죠. 그런 거니까 뭐다? 얘는 결국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그럼 이 둘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BN이.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AN은 3의 X제곱이다. 그래서 X는 로그 3의 AN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BN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맞죠? 그런데 그 BN이 뭐래? 초항이 2고 공차가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 N 플러스 3분의 5 뭐 이렇게 되겠네.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AN은 3의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쓰겠지.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3N 플러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걸 한번 서술해 봅시다. 보시면 Y는 AN과 Y는 3의 X제곱의 교점은 정확히 교점의 X좌표는 AN 플러스 3의 X제곱 일 거고 X는 로그 3의 AN일 거고 그게 BN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N은 초항이 2고 공차가 3분의 1인 애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5가 된다. 따라서 로그 3의 AN은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 AN은 뭐가 된다? 3의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5제곱이 된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A의 3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1 여기다 3n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3의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히겠죠. 그치? 얘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부터 5항까지 합은 사실 여기다 그냥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3의 7제곱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고 A의 3n 플러스 1은 초항이 몇이고? 9고 1 넣으면 27이죠? 27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맞죠? 따라서 뭐 초항부터 5항까지 합은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은 보다 R-1 3-1분의 초항 27에 3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셔도 돼요. 어차피 항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이 공식을 쓰냐 안 쓰냐로 틀리진 않으니까 다 써서 더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등비수열 구해서 봐주셔도 되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육 번 보시면 fx는 2의 절대값 x-1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고요.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거고 t는 알파와 베타에서 불연속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결론은 fx 절대값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겠네. 근데 이거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개수를 가지고 어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개수의 변화는 항상 불연속적이야. 0, 1, 2, 3 이렇게 움직이니까 연속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t는 알파와 베타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알파와 베타에서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변한다라는 소린 거야. 개를 중심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떠올려 보면 제가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2에 절대값 x-1이라는 애는 1에 요렇게 생긴 애고 그치? A가 양수면 얘가 위로 움직이는 거고 A가 음수면 얘가 밑으로 움직이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A일 거고요. 그러면 절대값 fx인데 fx가 이미 양수잖아. 그럼 절대값을 씌우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는 t의 개수는 없다가 교점이 0개였다가 여기서 1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개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2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이 여기서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A가 당연히 음수일 거고 그 음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여기가 A일 거고요. 맞죠? 그러면 꺾어 올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다. 그러면 처음엔 없다가 몇 개에서 0에서 2개가 되는 거고 0에서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A에서 불연속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서술을 해봅시다. 보시면 fx는 2의 절대값 x-1 플러스 a에서 일단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 얘가 지금 함수가 gx인가요? gt니? gt는 인 경우 gt는 불연속인 점이 몇 개이다? 불연속인 점이 1개이다. 또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일 때 GT는 그럼 어디서 불연속이다?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와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이죠? GT는 T가 0 또는 마이너스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알파는 몇이고 0이고 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 A다. 0 마이너스 A가 3이므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F2A는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F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이니까 14 마이너스 3 해서 11이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치? 그냥 그래프 몇 개 그려서 해보고 뭐 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사실 그리셔도 되고 뭐 안 그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면 칸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가 틀렸을 때 감점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래프까지는 안 그리셔도 된다. 근데 그래프를 난 그려야겠다. 어떻게 서술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항함수 정도는 그리셔도 돼요. 왜냐면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연속함수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걔가 뭐 곡선일지 직선일지 아니면 극값이 몇 개일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걔는 안 그리시는 게 좋고 다항함수 정도는 그리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칸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BC 코스 7번에 AB는 1이고 AC가 2인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15분의 16파이고요. 그랬을 때 BC 코사인 C인가요? BC 코사인 B네요. BC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도 일단 보면 외접원의 넓이가 15분의 16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엔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15분의 4일 거다. 그리고 지금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1이고 AC의 길이가 2고 뭘 줬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 그럼 뭐 하겠어? 사인 법칙 쓰겠죠? 그치? 그래서 1이든 2든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든 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B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B를 기준으로 봅시다. B를 기준으로. 그러면 사인 B분의 2는 2R이 될 거고 2R은 루트 15분의 8이죠. 그러니까 사인 B는 넘겨보시면 얘 넘겼을 때 약분되면서 4루트가 아니지. 이렇게 4분의 루트 15죠.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코사인 구할 거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코사인 구할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변 구해서 계산을 하겠죠.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제곱은 15분의 16인 거고 R은 루트 15분의 4가 되겠죠. 그치? 그럼 삼각형 ABC에서 사인 B분의 뭐는 AC의 길이는 2R이고,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면 사인 B분의 2는 루트 15분의 8이고 사인 B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4분의 루트 15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는 결국 코사인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구해볼게요. 따라서 코사인 B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죠. 지금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코사인이. 그래서 얘 집어넣어 보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얘니까 16분의 1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뿔마 4분의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겠지. 첫 번째, 코사인 B가 4분의 1인 경우, 여기가 이제 여기에 대한 코사인을 구했고 우리는 결국 이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법칙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그치? 그럼 코사인 법칙 써볼게요. 코사인 B는 그리고 인 경우 지금 B를 기준으로니까 4는 두 변의 제곱 1 더하기 B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B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BC의 제곱 얘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되죠? 그럼 BC는 뭐가 나오니? 나와? 3 나와? BC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그럼 두 번째로 가야겠죠. 두 번째 코사인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경우 해가지고 쭉 쓰시면 되죠. 이거 혹시 여기서 계산 틀렸니? 아, 3이 아니라 2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양변에 2 곱해서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쭉 해보면 당연히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얘다. 그 다음에 BC 코사인 B는 그래서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봅시다. 근데 긴장되니? 아직 긴장 안 되지. 근데 여태까지 시험을 앞에 뭐 상명대나 삼육대나 여러 가지 시험을 봐본 학생들은 시험장 가면 긴장되니 많이? 긴장 많이 안 돼? 긴장돼? 나도 이제 논술을 봤었거든? 학생 때 논술을 봤었는데 나는 수능 때보다 논술이 더 긴장됐던 것 같아. 나는 원래 긴장을 잘 안 해. 내가 긴장하는 유일한 상황은 이렇게 수업하는 거 말고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내가 힘들어. 근데 이제 수업하는 건 이제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어떨 때 힘드냐면 어떨 때 긴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너네도 좀 나한테 뭐 1, 2학년 때 배웠던 학생들도 있지만 3학년 때 와서 처음으로 배운 학생들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어떤 교실에 들어갔어. 수업을 하려고. 근데 다 모르는 얼굴인 거야. 다 모르는 얼굴이야. 그러면 좀 긴장해. 첫 수업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첫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긴장 안 하려고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면 잘 긴장을 안 해. 그래서 수능 때도 긴장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어 시간을 잤지. 듣기 평가하다 그러니까 잤지. 참. 아무튼 그런데 나는 논술 때도 긴장을 안 했다. 긴장 안 하고 갔어. 그리고 내가 논술을 좀 잘했어.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논술학원 다녔지. 그때 수리논술이었으니까 수리논술이 그때는 수학이랑 과학을 봐야 돼. 수학이랑 과학을 봐야 되고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안 나눠져 있을 때니까 확통, 기하 이제 그때는 기하가 아니라 기백이었어. 기하와 벡터라는 거였어. 기백까지 해서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은 원 과목은 다 보고 투 과목이 2개인가 선택이었어. 2개인가 선택으로 보는 거였어. 8개를 다 보는 학교도 있었고 1, 2, 8개를 다 보는 학교도 있었고 내가 이제 봤던 거는 2개 선택해서 보는 거였는데 잘했어 내가.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학원을 저 목동으로 나도 다녔었는데 전에 거기서도 막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성적으로 거의 다 합격권이 나왔어. 거의 다 합격권이 나와서 수리논술로 가겠다. 그러니까 난 긴장을 안 하지. 그냥 보던 대로 보면 되는데 근데 내가 왜 긴장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딱 칠판에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았다? 거기가 이제 내가 연세대 볼 때였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앞에 이제 시험 감독관이 있고 이렇게 긴 책상이 있었어. 긴 책상이 쭉 있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앉는. 그리고 여기 귀퉁이에 수험번호랑 이름이랑 학교가 막 적혀 있어. 그러니까 내 정보가 적혀 있어.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서 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양옆에 애들이 보이잖아. 근데 보는데 다 과학고인 진짜 죄다 과학고인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뒤를 봐도 다 과학고인 나 빼고. 내 주변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애들이 다 과학고인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교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친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지들끼리 막 떠들고 난리가 난 거야. 니도 여기야 니도 막 이러면서 이제 다 그런 거야.
왜냐면 과학고는 해봤자 한 학년에 몇 명 안 뽑으니까 같은 학교면 다 알아 얼굴을. 그러니까 막 앞뒤로 떠들고 양옆으로 떠들고 막 이래. 나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 다 과학고고 막 특목고고 대부분이 과학고였고 이제 특목고도 몇 명 있었고 뭐 이랬는데 무튼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확 긴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내가 상대해야 되는 애들이 과학고 애들이라고? 일반고가 아니라 죄다 과학고니까. 그래서 딱 시험지 받기 전에 긴장이 되더라고. 근데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수학을 풀다 보니까. 왜냐면 잘 풀렸으니까. 그 당시에도 잘 풀렸어. 그래서 이제 나는 당당하게 시험 끝나고 학원으로 바로 가서 복기도 했어. 복기도 하고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었거든. 만약에 시험 다 보고 여유가 있으면 시험을 좀 외워와라. 그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했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워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나는 것만 적으면 된대. 어차피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조금씩 하면 다 복기가 되니까 하래. 그런데 이제 수학은 내가 이제 풀고 바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다른 건 다 생투는 아직도 기억나. 생투는 아직도 기억나. 문제가 그 사람의 유전이었어. 사람의 유전인데 4대까지 있어. 사람의 그 뭐라 그래? 가계도가 4대까지 있어. 근데 친할아버지가 유전병인 거야. 그리고 그 딸이 누군가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유전병인 거야. 그래갖고 그걸로 막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몇 %야. 근데 뭐 소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유전병이다. 그 사람의 인자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뭘 낳았을 때 이제 유전병 확률이 몇이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있었어. 생투는 너무 자신 있게 풀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생투 가져와서 복기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지. 그래서 연대를 가겠다. 속으로. 왜냐면 그렇게 해서 복기를 하면서도 내가 풀이까지 적었어. 풀이까지 적었는데 선생님 잘 봤대. 그래서 웬만하면 붙을 거래. 그럼 나 붙겠다. 형이 이제 서울대거든. 형이 서울대를 갔어. 근데 서울대는 논술이 없으니까 난 못 썼지. 논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대를 쓰고 붙겠다. 근데 연대가 수능 전이야. 그 내가 그때 썼던 게 연대 의대야. 그래가지고 3합4였어. 내 기억으로 최저가. 그럼 나는 지금부터 3합4만 붙으면 된다. 근데 나는 수학은 1등급이 나왔고 생명도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 난 수학이랑 생명이 1이니까 국어든 영어든 2등급이 하나만 나오면 된다. 근데 얘가 10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 10월 달에 시험을 봐. 그래서 진짜 국어랑 영어만 죽어라 했어, 진짜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는 수특이랑 수능 완성을 다 외웠어. 모든 지문을.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모든 지문을 다 외웠고, 국어도 내가 비문학은 좀 잘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비문학은 좀 잘하니까 비문학 말고 문학 위주로만 계속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안 나와서 떨어진 거지.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생명이 1등급이 안 나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문제를 틀려가지고 그건 아직도 하냐. 근데 진짜 채점마다 멈췄어. 1번 딱 틀리고 한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 생명 1번 틀리고. 아무튼 아직도 기억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랬지. 그게 이제 됐으면 내가 여기 없었겠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연대를 이제 떨어지고, 그때 내가 썼던 논술이 대부분 3합4여가지고 최저를 거의 다 떨어졌죠. 그 최저를. 논술로 썼던 건 최저가 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3합4. 3합4였으니까 3합4 아니면 3합5? 둘 중 하나였으니까. 연대 고대가 3합4고 성대인가가 3합5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 떨어졌죠. 그랬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러고 나서 수능을 망치고 재수학원 들어갔다 이제 붙은 건데, 이제 너네도 긴장하지 말고 봐. 막상 보면
그때 막 주변에 다 과학고였는데 낼 때 보면 다 머리 쥐어싸매고 있고 다 똑같아. 나만 이제 태연하게 앉아 있고 잘 풀었. 난 속으로 그냥 잘 풀었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학원에 와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난 잘 풀었다. 자신만만하게 됐다. 난 됐다.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옆에 막 과학고 출신이라고 막 하는데도 막 머리 쥐어싸매고 있고. 그리고 가면 내가 전에도 몇 번 들었었는데 그 대형 학원들이 있어. 약수령 논술만 하는 대형 학원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는 막 비대면으로도 해. 줌으로도 수업을 해. 왜냐면 지방에 있는 애들도 봐야 되니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시험장에 가잖아. 그럼 같은 학원 출신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 지들만의 뭔가를 보고 있을 거야. 뭔가 되는 것처럼. 그냥 쫄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 거다 하세요. 왜냐면 어떤 대형 학원이든 합격률이 10%를 넘어서지 않아요. 너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학생 중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붙는 거야. 9명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거니까 막 쫄지 마시고 막 지들끼리 친하다 그래서 괜히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너네 거 하세요. 너네 거. 그리고 가서 뭐 해야 되냐. 솔직히 뭘 해. 수학이 뭐 그 전에 하루 본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본다고 달라져? 아니야.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잠 깨고 머리 깨우고 좀 그렇다. 머리를 좀 깨우고 싶다. 그러면 뭐 문제를 몇 문제 가져가서 뭐 수특이나 수능 완성이나 뭐든 몇 문제 가져가서 그냥 풀어봐. 그 머리가 깰 거니까 머리만 깨우고 하세요. 그러면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으니까. 아무튼 알겠죠? 쫄지 마. 가서 쫄지 말고 잘 보고 오세요. 아무튼 봅시다. 8번. A 대 B가 6대 7이고요. Y는 마이너스 1과 로그 2x, ax, bx가 만나는 점을 abc라고 할 건데 지금 ab 대 bc는 7대 2다 라고 나와 있네요.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 a 대 b가 6대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지금 보면 a 대 b가 6대 7인 거니까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 거고 얘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네 로그 함수의 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누워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2의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 a의 x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니까 밑에 걸 잘 그려야 되는구나 다시. 여기를 1이라고 찍을게요 그냥.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그 a의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그 b의 x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그리면 y는 마이너스 1을 그리면 각각이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a, b,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y는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2의 x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로그 y는 로그 b의 x의 교점은 첫 번째로 얘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x고 x는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로그 a의 x고 x는 a분의 1이니까 b는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은 로그 b의 x고 x는 b분의 1이니까 c는 b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AB의 길이는 A에서 B를 뺄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BC의 길이는 B에서 C를 뺄 거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된다.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7대 2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A분의 7 마이너스 B분의 7은 1 마이너스 A분의 2고 다
왼쪽으로 넘길까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 a분의 9 마이너스 b분의 7은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 a 대 b가 저기서 6 대 7이고 6b는 7a이므로 뭐 얘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계산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은 뭐 7a니까 뭐 b는 6분의 7a 해가지고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집어넣으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집어넣어서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a는 몇, b는 몇 정확히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몇인지까지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건데 9번 보시면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니까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일 거고 그 과정에서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인 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a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게 fna인 거고 그랬을 때 얘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래. 그럼 얘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게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n이 홀수인 경우부터 볼게요. 그렇죠? n이 홀수인 경우에서 n이 홀수이면 얘는 무조건 한 개인 거지. fn이니까. 맞죠? 근데 얘가 홀수니까 n 플러스 2도 홀수죠? 그치? 그러면 뭐가 나와? 한 개가 나오는 거지.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fn의 1은 또 1이죠. 그치? 그러니까 a의 부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맞죠? 그러면 n이 홀수인 경우 fn의 an 플러스 2는 1이고 그 다음에 fn의 fn 플러스 2의 a는 1이지. 맞죠? 1이므로 fn의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fn의 f의 n 플러스 2 a는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지금 뭐 채점 기준에 내가 적어 놓은 게 사실 채점 기준에 얘를 얼추 다 써야 돼. 근데 채점 기준에 그걸 내가 다 넣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론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이 2다. 뭐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이 2다. 뭐 이런 거. 알겠죠? 알겠죠?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이고 a가 음수일 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한번 보자. 얘가 짝수면 얘 봐봐. a가 음수야. 음수의 짝수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돼? 양수가 되죠? 그치? 그럼 양수가 되면서 얘는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a가 음수고 얘가 짝수니까 얘 몇이야? 0이에요. 그럼 0의 제곱근은 1개죠. 1개. 0, 1개. 맞지? 그러니까 3이 되겠지? 그거를 또 적으시면 돼요. n이 짝수고 a가 음수일 때 fn의 a의 n 플러스 2제곱은 2고 fn의 fn 플러스 2의 a는 1이므로 또 쭉 해서 3이다.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짝수이고 a가 0일 때를 봐야겠죠? 그치? 그럼 0일 때를 보면 a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앞에 거 1, 뒤에 거는 2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똑같이 쓰면 되겠죠? fn에 a의 n 플러스 2인데 여기다 0 넣으면 1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n에 f의 n 플러스 2의 a인데 여기다 0 넣으면 1이잖아. 맞죠? 그럼 1의 제곱근은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를 보시면 되겠죠? 그치? 얘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양수면 얘가 양수니까 얘는 2개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야. 그럼 얘 몇 개? 2개. 2에 대한 제곱근도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n의 A의 m 플러스 2도 이고 Fn의 Fn 플러스 2의 A도 2가 돼서 4다. 그래서 전체 최대값은 4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앞에 첫 번째 건 뭐고 두 번째 건 뭐고 세 번째 건 뭐다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